나는 그날 내 인생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동료의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급여 명세서 그 숫자가 내 눈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5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내 경력이 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오피스 빌딩, 25층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뜩이는 저녁 7시. 나는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팀장 김 과장의 자리를 대신 앉아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 갔고 그의 노트북이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그 화면. 하지만 호기심, 아니 직감이 나를 붙잡았다. 클릭 한 번, 그리고 그 숫자, 1억 2천만 원 연봉. 내 것의 거의 2배. 내 이름은 이지은. 32세, 이 회사의 마케팅 팀 대리. 7년 차,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남아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며 커피를 들이키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하는 나, 그게 내 삶이었다. 그런데 김민준 대리, 입사 3년 차 신입 출신. 그의 이름 아래 그 숫자가 빛났다. 왜? 어떻게? 내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지은 씨, 아직 안 갔어.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흠칫했다. 김 과장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화면을 끄고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 내 자료 좀 마무리하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보더니 그냥 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배신의 냄새.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그 숫자를 곱씹었다. 내 연봉은 6,500만 원 보너스 포함해도 8천만 원이 고작. 민준이는 1억 2천. 입사 3년 만에. 그는 특별히 똑똑한 편도 아니었다. 오히려 실수투성이었다. 프로젝트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적은 한두 번, 그런데 왜? 내 손가락이 떨렸다. 폰을 꺼내 검색했다. 회사 급여 차이 원인? 결과는 뻔했다. 네포티즘. 인맥. 아니면 더러운 거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남의 원룸, 창밖으로 들려오는 차 소리가 내 분노를 증폭시켰다. 부모님의 기대, 대학 시절 장학금으로 버틴 나날들, 이 회사에 올인한 7년. 모든 게 헛된 건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왜 나만? 왜 우리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냥 참고 넘기기? 아니, 그건 나의 패배였다. 다음 날 출근, 나는 민준이를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준아, 어제 프로젝트 어땠어? 내 덕에 잘 풀렸네. 누군가의 말에 그는 겸손하게 웃었다. 가증스러웠다.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그의 자리를 스쳤다. 민준 씨, 요즘 바쁘세요? 피곤해 보이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내 우 과장님 프로젝트 때문에요. 라고 대답했다. 과장님. 김 과장. 그 이름이 또 떠올랐다. 퇴근 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검색. 회사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나는 IT팀 친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대신 소셜미디어. 민준이의 인스타그램. 사적인 사진들 사이에 김 과장의 딸과 찍은 셀카. 가족 모임이라는 캡션. 가족. 김 과장의 딸. 민준이는 김 과장의 사위. 아니, 그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 댓글, 아저씨, 다음에 또,
김 과장의 댓글. 모든 게 연결되었다. 네포티즘. 김 과장의 후광 아래 민준이가 빛나는 거였다. 내 분노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 이메일 아카이브. 우연히 본 첨부 파일, 프로젝트 제안서. 민준이의 이름 아래 김 과장의 서명. 하지만 내용은 내 아이디어였다. 2년 전 내가 제안했던 마케팅 전략. 그대로 베껴진 거였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대응. 하지만 조용히.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메모를 시작했다. 단계 1. 증거 수집. 단계 2. 약점 파악. 단계 3. 파괴.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는 내가 만들 것이다. 며칠 후 팀 미팅. 김 과장이 민준이를 칭찬했다. 민준이 덕에 이번 분기 목표 달성했어. 보너스 잘 받으라고 박수 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미팅 후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그는 흔쾌히 따랐다. 카페에서 나는 물었다. 요즘 급여 만족하세요? 회사 복지 좋죠.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네, 열심히 해서요. 거짓말. 나는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가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들어서 나는 떠났다. 씨앗을 뿌린 거였다. 이제 기다릴 차례. 불안이 그를 갉아먹을 테니까.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 복수의 여정. 후회. 아직은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주말 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홍대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홀로 맥주를 마셨다. 머릿속은 여전히 그 숫자로 가득했다. 1억 2천. 그 돈이 민준이의 손에 쥐어진 게 단순한 불공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였다. 나는 폰을 꺼내 옛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 회사 이야기 좀 할래? 그녀의 이름은 박수연. 입사 동기. 2년 전 퇴사했다. 이유. 회사 문화가 안 맞아라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너도 느꼈어. 김 과장 그 인간, 자기 사람 챙기는 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그 새끼, 과장 딸이랑 사귀는 거 알아? 아니, 정확히는. 돈 거래야. 과장 딸이 투자 클럽 운영하는데 민준이가 그쪽으로 돈 넣고 회사에서 특혜 받는 거지. 충격이었다. 단순 네포티즘을 넘어 부패. 회사 자금 유용. 아니, 더 구체적이었다. 증거 있어, 내가 물었다. 수연은 USB를 건넸다. 퇴사할 때 복사한 거 이메일 로그. 봐봐, 그날 밤 나는 그 파일을 열었다. 수십 통의 이메일, 김 과장과 민준이, 그리고 투자클럽이라는 그룹 채팅. 이번 프로젝트 민준이한테 넘겨. 보상은 클럽으로 보상. 내 아이디어를 훔쳐 그 대가로 민준이가 이득 보는 구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이걸 폭로하면 나 혼자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 소송. 증거가 약하라. 나는 밤새 고민했다. 어떻게 대응할까? 그냥 신고
그건 너무 약하다. 복수는 개인적일 때 더 아프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내부에서 흔들기. 월요일 출근, 나는 팀원들을 모았다. 캐주얼한 점심 미팅.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급여 만족해? 질문은 가볍게 던졌다. 하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솔직히 불공평해. 왜 신입이 우리보다 더 받는 것 같아?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가 변했다. 그는 자리에 없었다. 아프대 누군가 말했다. 불안이 시작된 거였다. 그날 오후 나는 김 과장의 사무실로 갔다. 과장님, 프로젝트 피드백 드릴게요. 나는 내 아이디어를 다시 제안했다. 아주 미묘하게 민준이의 것을 비틀어서.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민준이 거랑 비슷한데 나는 무심코 말했다. 아, 네, 민준 씨가 제 이야기 들었나 봐요. 공유했거든요.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퇴근 후 나는 민준이를 쫓았다. 그의 차가 가는 곳, 강남의 고급 클럽. 김 과장의 딸, 최은비. 그녀와 함께 웃으며 들어가는 민준이, 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서히. 그들이 웃을수록 내 칼날은 날카로워진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괴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나를 만들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가족에게 전화했다. 엄마의 목소리, 지은아, 요즘 어때? 회사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거짓. 하지만 이 싸움은 나 혼자. 다음 날 소문이 돌았다. 민준이 급여, 진짜 1억 넘나? 누군가 물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씨앗이 싹 텄다. 이제 물을 줘야 할 차례. 시간이 흘렀다. 2주 그 기간 동안 나는 양면 생활을 했다. 겉으로는 성실한 대리 이지은. 속으로는 복수의 그림자.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수연의 USB 외에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IT팀 친구 이재훈에게 부탁. 재훈아, 로그 좀 봐줄래? 호기심이야.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케이, 보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 과장의 승인 로그. 민준이의 프로젝트 예산 20%가 컨설팅비로 빠져나갔다. 그 돈이 어디로? 은비의 클럽. 세금 회피, 뇌물.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거였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했다. 익명으로. 이건 중범죄야.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 민준이는 점점 변했다. 출근이 늦어지고 눈빛이 초조해졌다. 팀 미팅에서 그의 실수가 잦아졌다. 민준아, 이 자료 왜 이렇게 엉망이야? 김 과장의 호통.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준 씨 피곤한가 봐. 하지만 내 안은 타들어갔다. 밤마다 악몽.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 빈 지갑, 내 미래가 무너지는 꿈.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나는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 심리상담사 유미. 지은아, 너 화가 너무 쌓였어. 그만해. 그녀의 말, 이건 건강에 안 좋아. 나는 웃었다. 유미야, 이건 정의야. 그들이 먼저 배신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정의. 복수는 끝이 없어. 너 자신을 잃을 거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3주차, 고조. 회사 파티. 연말 보너스 발표. 김 과장이 무대에 섰다. 올해 최고 공헌자, 김민준 대리, 박수.
보너스 5천만 원 이내 것은 1천.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손에 든 와인잔이 부서질 듯 쥐어졌다. 파티 후 나는 은비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클럽 앞에서. 은비 씨. 김 과장님 딸 맞죠? 회사에서 뵌 적 있어요. 그녀는 경계했다. 누구세요? 이지은이에요. 민준 씨 동료의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우리 둘이 찍은 가짜 친근한 셀카. 민준 씨 이야기 많이 해주던데. 클럽 재미있대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는 거지? 나는 속삭였다. 비밀은 지켜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벽에는 귀가 많아요. 그녀는 창백해졌다. 다음 날 민준이가 사직서를 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 민준이 다른 회사 제의받았대. 김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지켜봤다. 내 손으로 만든 균열. 하지만 반격이 왔다. 내 데스크에 익명 메모. 너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조심해 위협. 심장이 멎을 뻔했다. 누군가. 김 과장. 나는 더 조심했다. CCTV 피하고 메시지 암호화. 그 밤 나는 울었다.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나도 궁지에 몰렸다. 후퇴. 아니. 앞으로. 최후의 카드, 폭로. 4주차 폭풍의 전야.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폴더, 배신의 기록, 이메일, 로그, 사진, 녹음. 은비와의 대화, 몰래 녹음한 거였다. 민준 오빠, 이번 돈은 언제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 명백한 증거. 회사 이사회 미팅 다가왔다. 김 과장의 승진 발표.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만들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할게요. 그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피로가 보였다. 민준이는 이미 떠날 준비를 했다. 지은 누나, 잘 지내요. 그의 작별 인사, 나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갑자기 왜? 회사 좋아하셨잖아요. 그는 피했다. 개인 사정. 이사회 전날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이사님들에게. 첨부, 증거 일부. 회사 내부 부패 의혹 반응은 즉각. 아침 미팅 취소. 김 과장 호출. 나는 복도에서 엿들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일. 그의 목소리 떨림. 민준이는 당황했다. 나를 찾아왔다. 누나, 너 아니야? 이 소문 그의 눈에 공포. 나는 차갑게 웃었다. 무슨 소문? 난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제발, 그만해. 나도 힘들어. 내가.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민준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정의는 만들 수 있어? 그날 오후, 경찰이 왔다. 세무조사, 클럽 자금 흐름. 은비가 끌려갔다. 뉴스에 떴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 알투자 클럽 뇌물 의혹, 김 과장의 이름. 그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창백한, 무너진 남자. 나는 지켜봤다. 만족. 아니. 공허했다. 민준이는 사표를 냈다. 누나, 너 때문이야.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이겼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가족에게 전화. 엄마, 나 승진할 것 같아. 거짓. 하지만 위로가 필요했다. 유미가 왔다. 지은아, 이제 그만. 너 망가졌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터졌다. 유미야, 나 후회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뉴스 계속. 김 과장 구속. 민준이 해외 도주 시도. 실패. 나.
증언 요청. 나는 거부했다. 익명으로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마스크 쓰고. 내 목소리,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하지만 밤에 악몽. 민준이의 누나, 왜? 내가 먼저. 승진. 나에게 왔다. 김 과장 자리에. 연봉 1억 5천.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사무실은 정막. 팀원들의 시선. 지은 대리, 아니 과장님. 대단하세요, 속삭임. 그녀가 폭로한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새 프로젝트. 나는 주도했다. 내 아이디어. 이번엔 훔치지 못할 거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수연의 전화. 지은아, 조심해. 김 과장 측근들이 너 노려. 위협 메모가 다시 왔다. 내 차례야. 두려움. 나는 경호를 고용했다. 비싼 돈, 보너스 날아갔다. 유미의 상담. PTSD야. 복수 후유증, 그녀의 진단. 나는 약을 먹었다. 하지만 꿈은 계속. 무너지는 가족, 배신당한 나. 민준이의 재판. 나는 지켜봤다. 법정 뒷자리. 그의 변호사, 피고는 이용당한 피해자 이용. 김 과장에 의해. 하지만 증거는 명백. 은비의 증언,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요, 거짓. 그녀의 눈빛, 나를 향한. 복수자. 판결, 민준이 3년. 김 과장 7년. 은비 집행유예. 뉴스 헤드라인. 나는 영웅. 아니. 괴물. 집에 돌아와 나는 술을 마셨다. 홀로. 이게. 대응이었어. 후회. 모든 게 잃었다. 친구들 멀어짐. 지은아, 너무 독해. 가족, 회사 그만둬. 하지만 못했다. 이 자리가 내 복수. 새 팀원. 젊은 애들. 나는 그들을 지켰다. 공평하게 일해.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밤, 거울. 너는 누구야? 1년 후, 나는 과장. 성공한 듯, 하지만 속은 썩었다. 민준이 출소 소식. 그는 나를 찾아왔다. 카페. 누나, 용서해. 그의 눈, 변했다. 후회. 나 잘못했어. 돈에 눈 멀었어.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과장님이 약속했어. 미래를. 미래. 나도 그랬다. 나는 말했다. 용서. 안 돼. 하지만. 이해해. 우리는 울었다. 복수의 끝. 용서. 아니. 화해. 은비의 클럽. 해체됐다. 김 과장. 감옥서 자살 시도. 소식 들으니 가슴 아팠다. 인간이었다. 나도. 나는 사표 냈다. 새 회사, 새 시작. 하지만 그 순간 영원히 새겨졌다. 팀원, 다른 사람 급여 보고 당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된 순간 그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자유. 하지만 상처는 남아. 복수는 승리지만 대가는 영혼.